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요. 많은 종목들이 또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하는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 체크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해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 시장부터 체크 한번 해볼 텐데요. 어제 제가 이렇게 선 그어놓은 걸 지우지 않았어요. 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배웠으면 좋겠거든요. 선은 이렇게 추세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흐름이에요. 흐름이 좋으면은 앞으로 흐름 계속 좋아질 수 있는 거고, 흐름이 끊기게 되면 우리가 에이 흐름 끊겼다, 술자리에서나 우리 친구들끼리 놀 때도 그렇잖아요. 에이 흐름 끊겼다, 에이 접자, 그런 느낌 많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음봉으로 쭉 내려와서 마무리가 되면서 추세 이탈하게 되면은 추가 하락의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예고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추세 이탈 이후에 어제 종가가 이렇게 추세 이탈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하락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될까라고 하면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최근에 이렇게 장대 양봉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수가 1.7% 급등 나올 때 외국인들이 끌어올렸던 지수예요. 저는 저걸 보면서 외국인들이 단타 치려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매도세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설명을 계속 많이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다시 나오게 된다는 것은요, 쟤들이 끌어올리려고 했던 저 자리 3130포인트 3140포인트 정도로 할까요? 그 정도쯤 언저리죠. 3140포인트 언저리에서 이제는 변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또 외국인들이 단타 치려고 들어올 것인지 아니면 들어오지 않고 밀릴 것인지 첫 번째 문제가 관문이 남아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자리에서 외국인들이 다시 또 들어오지 않고 밀려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 아랫자리 저점이죠. 최저점인 3050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의 3150포인트 그리고 3050포인트를 우리가 지지라인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 그 위쪽에서 3150에서 또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의도를 파악을 해야 돼요.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자꾸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하는 걸까? 단타 치고 있는 거예요. 샀다가 끌어올려서 팔아내고 샀다 끌어올려서 팔아내고 이러면서 지수를 횡보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개인들을 올라가려고 하는 건가 하면서 과감하거나 또는 과도한 베팅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런 베팅을 해서는 안 되는데 너무 그렇게 매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는 반대로 저기서 만약에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단타 칠 만큼 쳤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건 또 그거대로 피곤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단타를 치면서 그래도 좀 끌어올려다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외국인들이 지금 이제 2021년 1월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물량들을 팔아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저기서 이 구간에서 팔아낸 개인들의 물량,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물량이 개인들에게 넘어갔다라고 봐도 무관할 것 같은데요. 그 개인들의 물량을 다시 똑같은 가격에 받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역지사지로 생각을 한번 해보고 제가 외국인이라고 한다면요, 띨띨하는 외국인이라든지 정말 어리석거나 정말 지능이 낮은 외국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똑같은 가격에 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말은 결국은 내려갔을 때 매수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저는 외국인들이 지수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증시도 일단은 리스크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지만 지금 이렇게 내려가게 된다면은 저는 3050포인트를 지지가 될지 일단은 의문이 들고요. 3050포인트와 3150포인트의 지지가 안 된다면은 하락세 역시나 이렇게 한번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이때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절호의 찬스가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추가 매수를 한다면은 저는 한 번 더 추가 하락이 생겼을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가 하락이 안 생긴다고 한다면은 지금 들고 있는 주식 비중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외국인들이 단타를 하면서 생기는 주가 요동에서 우리는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이 갑자기 뛰어오르면서 수익이 생기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잘 명심하시고 계신다면은 놀아나지 마세요.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어떨 거며 나가면 어떨 건데요. 그럼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나한테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진지하게 외국인이 들어와야 돼, 안 들어오면 내 종목은 안 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이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조언을 드려보고 싶네요. 자, 어쨌든 지수는 이렇게 밀려 내려가고 있는 것은 제가 어제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내려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제 반등이 나올지는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지켜보도록 하자고요. 다음 주가 지나면 또 추석이 오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보통 시장이 좀 약한 경우들이 좀 많아서 이번에도 그럴지 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지수는 빠져내려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이 조금 있다라는 거죠. 상한가에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올라옵니다. 내추럴 엔도텍이 오늘은 상한가가 한번 이렇게 풀려가지고 이제 시가가 뜨고 난 다음에 상승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라인대까지는 충분히 또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리고 DSR 오늘 올라오고요. 뭐 에코플라스틱, 경창산업, 동양피스톤 이런 것들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종목도 22종목이 이렇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정치판도가 많이 바뀌고 있죠. 이낙연 후보가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금은 상당히 또 지지율이 높아지게 되고요. 국민의힘에서도 경선이 조금 결과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홍준표 의원이 상당히 치고 나오게 되면서 1, 2위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홍준표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등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관련주들도 급등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 테마는 언제 하는 게 가장 좋냐면요. 이제 대선 구도가 만들어졌을 때, 대선 토론을 할 때 그런 시기쯤에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은 잡주들이 나도 사실은 홍준표지롱, 나도 사실은 뭐 이재명이지롱 하면서 까분다라고 하죠. 우리 그렇게 까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은 정치 테마를 함부로 잡으시면 안 좋다라는 거, 투자를 하기 좋은 시기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요동을 치고 있다 보니까 지금도 급등했다 빠졌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대구백화점이라든지 카카오 이런 것들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던 종목이 아마 카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카카오 지금 뭐 이제 여당에서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너무나 독점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당이 이제 플랫폼 사업을 때리기, 비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카카오가 이렇게 폭락을 하고 밑으로 쭉 내려가고 있는데 제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요, 저는 카카오 되게 안 좋게 보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카카오를 뭐 투자를 해야 되나 했을 때요, 저는 글쎄요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카카오와 네이버 중에서 이제 골라라고 한다면 사실은 네이버가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둘 다 매수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저의 결론이었죠. 그래서 둘 다 지금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이버도 카카오 못지않게 빠져내려간다 생각이 듭니다. 뭐 문제긴 문제입니다. 이런 걸 사시는 것도 문제고 사기에 부추기는 것도 문제고 좀 안 좋네요. 어쨌든 기분은 안 좋지만 일어난 일인 거 어떡하겠습니까? 뭐 발생이 됐으니 어쩔 수가 없다 생각이 들고요. 메디톡스 빠지고 있고요. 맥스로텍 이런 거 지금 상장 폐지하는 거 빠지고 있는데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기업들이니까 보지 말자라고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일단 오늘 경창산업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경창산업 이재명 관련주죠. 그래서 예전부터 이재명 관련주로 엮였는데 약한 이재명 관련주였어요. 근데 이재명 관련주들이 너무 급등하고 힘이 너무 세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폭등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얘도 수혜를 어느 정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가 경창산업은 이재명 관련주도 엮여 있지만 실적이 매우 좋은 자동차 부품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여러분들이 주식 캘린더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독일의 뮌헨에서 프랑크푸르트에서 자동차 모터쇼가 열린다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서 이제 정의선 회장님도 오셔가지고 수소차 경제 만들겠다, 자동차 힘을 쓰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역시나 급등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오늘 현대모비스의 전기차용 구동 모듈을 생산할 것이다, 그리고 전기차에 이제는 올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전 세계 자동차 플랫폼 그런 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테마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경창산업이 직접적인 수혜주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이진 않으나 앞으로 수혜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오는 거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노릴 수 있는 건요, 전기차 관련주가 올라갈 수 있고 자동차 부품주가 올라갈 수 있구나, 쉬고 있던 주들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자동차 관련주 아직까지 올라오지 않은 기업들에 좀 관심 가지는 건 어떨까 싶어요. 경창산업 말고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올라가지 않은 기업들 많으니까 좀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관련주로서 역시나 수소차 관련주죠. 에코플라스틱이 급등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역시나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다는 것은 다른 기업들도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역시 여기서 이제 우리는 투자처를 찾은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주에 투자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올라오지 않은 관련주를 잡으시면은 대장주가 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순환매 그거 팔고 나면 또 다른 수소차, 또 다른 전기차 관련주를 또 끌어올리게 되어 있는 게 세력의 그 일상적인 모습이에요. 자연적인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한다면 역시나 전기차 관련주 관심을 가지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동양피스톤도 똑같은 관점으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동양피스톤도 올라왔으니까 이런 거 들고 있던 분들은 수익 축하드리고 잘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걸 못 들고 있던 분들은 전기차 관련주, 자동차 부품 관련주 중에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 아직 안 간 기업에 눈독 들여보자라고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자, 그리고 DSR입니다. DSR은 해상풍력 관련주로 이렇게 항상 움직이고 있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DSR 같은 경우도 지금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요.
있는데요. 이게 올라온 뉴스를 좀 찾아보니까 남양 홍씨 홍준표 테마주에 엮였다라고 합니다. 참 웃겨요. 이것도 대표이사랑 성씨가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홍준표 관련주가 올라온다고 해서 지금 당장 사는 게 아니라 대선 구도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거 명심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내추럴 엔도텍입니다. 내추럴 엔도텍은 역시나 급등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들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 수익을 실현시켜야 되는 부분쯤 왔어요. 다 매도하시는 게 아니라 3분의 1씩 매일매일 팔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매도하시면 3일 동안 매도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 평균 매도가가 저는 12,000원 정도쯤에 형성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 정도 매도하시면은 저는 내추럴 엔도텍 그렇게 나쁘게 나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탈출하시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많은 기업들이 올라오는데, 코오롱 블루 글로벌도 보이고요. 또 많은 이렇게 기업들 중에서도 자동차 관련주들이 아직까지 올라올 기업들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올라오지 않은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금 들고 있는데 종목 잡을 게 없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전기차 관련주, 자동차 부품 관련주에 조금 눈독 들이신다면은 재미를 볼 수 있겠다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쳐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